자, 안녕하십니까, 무스탁입니다.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는 뭐 특이사항 없고요. 우리 증시 흐름도 들 나쁘지 않죠? 맞습니까? 우리 증시 이렇게 뭐 매매하기 힘든 시장 아니죠? 자, 이거 다 우리 회원님들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여기서 안 고꾸라지는 거 다들 알고 계셨다. 자, 터키발 문제도 수면 아래 내려갔고요. 중국발 이슈도 내일 중국과 미국에서 미팅을 한다고 하죠. 뭐 관련해서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기대를 해볼 만 하고요. 뭐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지수가 중요한 추세 라인들을 넘어가고 있다. 자, 한 번 더 출렁거림들은 있었습니다만 바닥권에서의 어떤 바닥 다지기의 일환이지 이것이 어떤 시장의 어떤 추가적인 하락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일단 뭐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남북경협주들 흐름도 그냥 무난합니다. 최근에 아마 뭐 위아래 움직임들은 조금씩은 더 있을 거예요. 좀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뭐 하락 출발하는 것 같은데 좀 눌릴 수도 있고 좀 올라올 수도 있고 뭐 일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일정 안에서는 뭐 그런 흐름들은 일반적인 흐름이니까 개의치 않아도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면은 뭐 지난번에 우리가 낙폭과대주들을 막 편입하고 그랬는데 낙폭과대주들 같은 경우도 괜찮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하면서 형님들한테 이거 사보라고 했던 거 아시죠? 방송에서 이거 사보라고 했던 거 아시죠? 형님들 방송에서 매수해 보시라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10% 급등하고 오늘도 추가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먹으라고 준 거야. 그런 거는 물량이 많으니까 우리 회원들이 다 사도 거기까지 티가 없다, 안 난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자, 일단 오늘 오전에 대북주들이 약간 흔들림이 있는 것 같은데 흔들림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고 오전에 어저께 편입한 단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저 그 흐름 좀 체크하겠습니다. 컴텍 시스템은 자, 아침에 끝내시고요. 4%까지 갔다 왔다 지금. 자, 컴텍 시스템은 오전에 강할 때 분할 차익 하셔야 됩니다. 분할 차익 하는 거예요. 분할 차익. 투자분들은 전량 매도 하시고 나는 매매를 좀 할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은 난 60-70% 차익하고 나머지는 수익 극대화.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칼럼 다 보셨습니까? 칼럼 다 보셨어요? 아직 한호가 남았어? 팔어. 뭐 그 한호가 남아서 직장인들은 거기다 걸고 팔라 그러고 제 방송 듣는 분들은 90원에 날려버려. 한호가가 뭐가 중요해? 그죠? 뭐가 중요해? 의미가 없어. 의미 있는 가격이 아니야. 한호가 차이는. 직장인들 어쩔 수 없지. 그거 뭐 이렇게 실시간 대응 못하면. 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칼럼 내용 중에서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님들? 그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칼럼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제대로들 안 보셨나 보네. 딱 나오질 않는 거 보니까. 컴텍 좋았어요. 제대로 안 들으셨나 봐요. 손절 얘기는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미래는 누구에게나 불확실하다고.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얘가 컴텍 시스템이 얼마까지 갈 수 있다.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중장기로는 이게 크게 어떻게 갈 것이다. 이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건 다 미래잖아. 오늘 당장 시세가 어떻게 날 것이다.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상황이라고.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주포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분할 차익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할 때는 챙겨놔야 된다라는 거죠. 미래는 우리 회원들한테도 불확실한 거고요. 저한테도 불확실한 겁니다. 제가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알아? 모른다고. 다만
이런 패턴들이 급등주 패턴이기 때문에 시세가 한번 날 때 크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힘들게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시세가 누가 아냐 이 뭐 이제 전고점을 뚫어내면 더 차고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종목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디가 고점일까요? 모릅니다 형님들. 그렇기 때문에 형님들이 분할로 잘 챙겨 주셔야 된다. 저거 뭐죠? 저거 저 3으로 시작하는 종목 좀 팔죠. 3으로 시작하는 종목 좀 오전 중에 좀 팔아주세요. 지금 뭐 본전인 것 같은데. 자, 오늘은 대북주들이 전반적으로 약간 눌림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무난하고요. 시장이 이제 어저께 좀 많이 떴고 오늘까지 사고 나가기는 약간 부담스럽겠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코스닥 시장 차트를 잠깐 봐드리면은, 자, 중요한 단기 추세 라인을 돌파하고, 보통 이제 이런 패턴들에서는 이렇게 소화를 하고 움직이거나, 그죠? 한번 눌렸다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버티면서 꾸역꾸역 끌고 나가거나, 뭐 둘 중에 하나로 가겠죠. 근데 중요한 의미는 이렇게 한번 쌍바닥을, 제대로 된 쌍바닥을 처음으로 쳤다. 물론 여기가 넘어가야 쌍바닥인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쌍바닥, 그러니까 여기서 분봉 쌍바닥을 거의 뭐 짧은 쌍바닥을 쳤던 거고, 이때는, 그죠? 일봉 단위로 아주 짧은 쌍바닥을 치고 올라온 거고요. 여기서는 제대로 된 쌍바닥을 한번 큼직큼직하게 원, 투 펀치를 딱 쳐냈어요. 여기서 이제 소화하면서 바닥권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움직임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죠. 시장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최근에 먼저 벌어졌던 이슈 먼저 체크를 잠깐 하자면, 리라 차트 좀 봅시다. 자, 리라 차트가 한참 무서울 때 7.1이라까지 움직이고 했을 때 제가 힘드는데 칼럼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지금 당장은 불확실하고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걸려있지만, 약간 정신을 차릴 때쯤에는 원상태로 어느 정도는 되돌아가 있을 거다 말씀드렸는데, 내려왔죠. 거의 정상 자리라고 한다면은 뭐 한 달 전, 2주 전 자리가 될 거예요. 뭐 이런 자리가 되겠죠. 5리라 정도. 지금 이제 6리라거든요. 아직 완전히 이슈가 꺼진 건 아니기 때문에 다 내려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빠르게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 나타나는 어떤 변수들에 의해서 약간의 변동성들은 더 수반될 수 있겠습니다만, 급한 흐름은 거의 좀 지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추적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만에 하나 정말 터키발 문제가 좀 확산이 되는 분위기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액션을 취하면 되는 거야. 아직 그거 가지고 설레발 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발 문제도 뭐 마찬가지예요. 중국 이슈도 우리 시장에서 옥죄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햄들도 느끼시겠지만 약간 이제 좀 약간 뭐랄까 식상한데? 뭐 이런 느낌들을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약간 식상한 느낌을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악재라는 게 지나고 나면 약간 상해요. 문제가 커질 수도 있는 악재인 건 분명한데, 그 두 강대국이 서로 전면전으로 가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직관적인 내용들, 결국엔 문제가 커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스마트머니들은 결국엔 이런 판단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S&P라든지 신고가가 난 겁니다. 미국은 신고가인데 나스닥 종합 거의 신고가 보고 났죠. 다우지수 한번 보세요. 다우지수 무지막지한 흐름이죠. S&P도 나오나 여기? S&P 지수 이거네. S&P 500 지수 보시면은 신고가를 쳐내는 모습이죠. 뭐 무지막지한 모습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지나고 나면 이번 이슈는 언론만 호들갑 떨었고, 그 다음에 한국 증시와 중국 증시만 호들갑 던 그런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상해종합주가 지수가 순간 저점대를 이탈했지만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고, 아마 이 자리가 거의 바닥일 겁니다. 니케이 지수 뭐 빠진 거 있나요? 빠진 거 없습니다, 힘들. 그 중국발 이슈로는 거의 안 빠졌어. 중국발 이슈는 별로 안 빠졌다고. 다 회복 들어왔어요. 최근에 터키는 이제 유럽 내에 있는 국가니까 이건 당연히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고, 얘네가 가장 크게 받아야 되는 건데, 터키발 악재도 이제는 조금 수그러드는 모습이고, 우리 증시만큼 이렇게 변동성 보이는 시장이 없어요, 이제는.
너무 심했다고. 너무 심했다. 도대체 얼마가 빠진 거냐? 되돌려 나오자. 빠른 시간 안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 지수 급락 나오고 나서 그런 말씀 드렸던 겁니다. 올 상반기 1월달부터 8월달까지 내내 안 좋았어요. 보통 여름 시즌이 들어오면 안 좋아요. 시장이 연초에 좋아지고 여름 시즌이 안 좋았다 또 연말 돼서 연말 분위기 살살 만들어지면서 또 연초 준비하고 이렇게 되는데, 올해 여름에 미리 이거 얻어맞았다. 만약에 이렇게 버텨 나왔으면은 여름에 빠졌을 거예요 아마. 잘 버텼다고 하면. 그러니까 미리 좀 매를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한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잠깐 종목 좀 끝나는지 봅시다. 끝난 거 없죠? 낙폭과대주들 잘 올라오고 있네요. 낙폭과대주들 좋습니다. 전략대로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시장은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관점으로 볼 수는 없어요. 여러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힘들. 이런 관점. 이게 뭐냐면 하루에 3.5% 이상 하락했던 일의 숫자죠. 그게 이제 찍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로. 3.5% 이상 빠졌을 때. 지금 보면은 2018년도에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있네. 작년에는 한 번도 없었고, 2015년도 잘 나가다가 두들겨 맞았을 때, 이때 이제 연말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연말까지 7회가 쭉 진행됐던 적이 있고, 그리고 뭐 이럴 때는 한 번씩밖에 없죠. 1년에. 제일 빡셌을 때가 2011년도잖아. 2011년도에 남유럽 위기 터졌을 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연말까지 14회. 금융위기 왔을 때 23회인가 그렇고. 지금 금융위기 시절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 근데 보통 이렇게 위기를 보시면은 위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와버립니다.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뭉쳐서 와요. 몇 개월에 걸쳐서 6개월 정도? 뭉쳐서 와. 이런 식으로 뭉쳐서 옵니다.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오지. 이것이 뭐 장기적으로 계속 오거나 그럴 수 없잖아. 지금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뭉쳐서 왔잖아. 이렇게. 이제 올해 변동성들이 굉장히 컸는데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어렵거든요. 하루에 막 시장이 3.5%씩 이상 빠졌다라는 거는 패닉이에요. 패닉. 종목들은 막 7%, 8% 빠졌다라는 건데 과연 그런 흐름들이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물론 또 나올 수 있지. 변수에 따라서 이런 변동성이 아예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시장의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입니다. 하지만 그 빈도가 이제는 줄어들 것이다. 왜? 지금은 특이한 케이스니까. 지수가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시장의 외부 변수들이 이런저런 해서 중국을 겨냥하면서 그게 우리 시장에 미친 영향도 컸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에 좀 노출됐던 거 있는데 올 하반기에서부터는 그런 흐름이 이제는 조금 이제 수그러들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를 아시고, 오늘 남북경협주들은 약간 혼조네요. 혼조를 좀 보이고 있고, 철도주들은 좀 일부 좀 빠지는 종목도 있고, 조금 이제 바닥권에서는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고, 약간 혼조를 보이고 있는데, 뭐 크게 개의치 마시고 뚝심 있게 밀어붙이세요. 제가 남북 경협주들 같은 경우도 이미 7월달 형님들한테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9월달 정도에서 내지는 8월 말 정도에 빅쇼가 준비되고 있지 않겠냐. 우리 정부, 미국의 정부의 어떤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정치적인 입장들을 고려해서 좀 직관적인 분석이죠. 그것도 직관적인 판단 하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냐, 그런 추측성 발언들을 계속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추측성 발언이지만 저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이제 우리 VIP님들한테는 제가 확신 있게 말씀을 드렸고, 자신 있게 가자.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고,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죠. 물론 이제 어저께 남북 이산가족의 어떤 상봉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조금 끝나면서 또 재료가 약간 소멸되어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 재료가 이제 8월 말 시점부터는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불타오를 가능성이 높죠. 당장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간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이번 달 말에 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고 그랬습니까? 폼페이오가 방북을 할 것 같다 그러죠, 지금. 그 얘기 나오죠?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들었던 거 아시죠? 과연 이번에 폼페이오가 방북했을 때 빈손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또 한 2주 전쯤 드렸어요. 근데 이제 방북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빈손으로 올까요?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수가 좋으면은 9월달에 북미 정상회담 한 번이 더 열린다. 그것도 9월 말 10월 초순 해가지고 그런 이제 휴호가 진행된다. 그럼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서 또 휴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이거 안 끝났나? 자, 한번 보자. 200원. 시장은 진짜 그래도 견고한 편입니다, 힘들. 버텨주네요. 아무래도 셀트리온 그룹 쪽 애들이 그동안에는 계속 하락 압력이 강했다고 한다면은 안 빠지고 좀 버텨주고 좀 머리를 들어주다 보니까 이제 지수도 어느 정도는 지금 바닥의 그림들을 그려가고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결코 그냥 안 죽는다 말씀드렸습니다, 님들. 그죠? 설사 죽더라도 이게 여기서 다이렉트로 죽을 수는 없다. 왜? 시장의 주도주였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죽기가 어렵다 말씀드렸죠. 조금 얘네가 죽어버린 시장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만들어질 걸로 봤던 거고. 제가 이번 주 지금 월요일 화요일 아예 방송을 못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어플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님들. 그거를 사실 이번 주 월요일 날 업데이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기술적인 문제들 때문에 조금 딜레이를 시켰어요, 일주일. 그거 하느냐고 옆에서 같이 준비해 주느냐고 사실은 방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고 당장 오늘 내일이라도 오픈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마무리 작업 심혈을 잘 기울여서 다음 주에 오픈할 거고요. 미리 좀 예고를 해드리자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추천하는 모든 종목을 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제가 핸들링하는 종목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냥은 못 보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목별로 종목이 10개다.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 10개다면 10개를 다 결제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분들이 VIP 방송을 듣긴 부담스럽고 근데 종목을 매매를 하고 싶은데 뭐 매일 할 수 없으니까 가끔이라도 매매를 하고 싶다면 종목을 따로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다 객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모든 종목이 다 객체가 돼서 우리 회원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다. 물론 종목마다 다 개수는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제가 회원님들한테 금요일자에서 사마 콘덴서 같은 거는 뭐 우리 중타반 회원님들 다 사셔도 되고 우리 VIP 회원님들 물론 제가 특정 반에 추천한 종목이지만 한 뭐 그때 당시 추천은 한 6개 반인가 추천했을 거예요. 6개 반인가 7개 반인가 많이 추천했습니다. 오후에 이제 VIP 방송도 하고 오전에는 제가 무료 방송했지만 무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다 사도 된다. VIP 방송에서도 또 따로 또 얘기했습니다. 또 다 사도 된다. 직장인들도 다 사셔도 됩니다. 그게 이제 이날이었으니까요. 이날 빠질 때잖아. 이날 빠질 때 이 다음날도 말씀드렸죠. 이 다음날 VIP님들한테도 얘기했고 다 사도 된다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의 인원수가 100명이다 라고 하면 100명까지 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콤텍이 빠졌네. 콤텍 시스템을 예를 든다. 콤텍도 이거는 많이 해도 되겠다. 이것도 뭐 크게 부담 안 되네요. 1000원짜리 종목이긴 한데 일단 물량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릭스 같은 거 어저께 우리가 수익 이런 건 이제 많이 못 팔죠. 10명 이내로 해야 되는 거죠. 10명 이내. 10명도 안 되겠다 이거는. 5명.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서 이렇게 산 거잖아. 그럼 이제 요 구간까지는 우리 회원들이 이 종목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어저께 우리가 이게 7%, 8% 갔죠. 47,200, 46,900원인가 우리 목표가였는데 차익 하고 근데 너무 많이 사버리면 차익이 안 되겠죠. 팔고 싶어도 못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힘들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대로고 종목을 대신 제가 이제 더 마음껏 오픈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조금 바빴어요. 최근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좀 바빴습니다. 대북주들이 약간 더 변동성들이 있네요. 당장 이제 악재 나온 거 없죠? 아까 오전에 보니까 뭐 석유 반출 얘기 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제가 봐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 잠깐 또 혹시 모르니까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이제 그 뭐예요? 시장 분위기는 또 살아나고 있는데 사실 시장의 돈이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면 다른 섹터는 조금 못 가. 어쩔 수 없어, 힘들. 제약바이오 쪽에 돈이 조금 이동돼 있으면 다른 섹터들은 원래 좀 쉽니다. 근데 과연 제약바이오가 계속 갈까요? 못 갑니다. 스토리가 뭐 확실한 스토리가 있어야 저쪽에 계속 끌고 가지. 그렇게 어렵다고. 결국엔 또 돌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특별하게 지금 북한 관련된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면은 이제 이산가족 상봉 관련된 재료도 좀 소멸이 됐고 아직 일정은 남아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소화하는 과정이다 정도로 그냥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10시가 조금 안 됐는데 시장 분위기가 단기 상승에 따른 소화 분위기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보고 있고요. 물론 조금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대북주들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상승을 하려고 하는 종목도 상승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약간 조정을 받는 부분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다른 특이사항 없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고 오늘 조금 빠지면 보유자들은 뭐 상관없는데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들을 또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니까 활용하실 분들은 활용을 하시고요. 전일 편입하고 넘어왔던 단기 종목들은 현재 뭐 컴텍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아침에 사마알미늄 하나 좀 매도 사인 드렸고요. 본전권 전후에서 그냥 빠지자 했으니까 그건 잘 빠지셨을 거고 나머지에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조금 지겨울 수 있어요. 오전에 STI가 무료 추천주였습니까? 자, STI를 매매하셨다면 제가 매매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STI의 가장 좋은 매수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이런 자리가 가장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근데 이 종목이 만약에 이 하단부를 깨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하단부를 깨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하겠죠. 안 좋습니다, 님들. 다만 이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 거냐면 지금 이 위치랑 거의 똑같은 위치예요. 이 위치는 똑같은 위치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세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얘처럼 저점을 한번 깨고 돌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깨면 어쩔 수 없어. 못 버텨. 로스 해야 돼. 로스 컷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 나올 수 있다. 근데 우리 형님들이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습니까? 못 끌고 가겠죠. 수익 나면 챙기세요. 지금 요 위치가 정확하게 어느 위치냐면 요 위치랑 똑같습니다. 그 위치에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죠? STI의 기업 내용까지 제가 봐드리면은 자, 그렇게 치명적으로 빠질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라는 거를 우리 형님들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2분기 실적 매출액 700억에 영업이익 60억, 순이익 60억, 연간 200억 이렇게 벌어오는 회사죠. 시가총액이 지금 자본총액 1,500억, 시가총액이 2,000억. 조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자본총액 대비해서는 시가총액이 비싼 건 맞습니다만 수익성이 담보가 되는 기업인데 뭐 이 정도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많이 빠진 건 맞아요.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앞으로 중장기 상승을 한다 어쩐다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미래는 모든 사람들한테 불안전하다 말씀드렸죠. 모릅니다. 다만 지금 자리가 치명적인 어떤 악재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반발이 주어질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위치고 지금 이 하단권 우리가 매수했다면 아마 여기서 매수했죠. 그죠? 이런 자리가 매수 자리야.
근데 이제 기왕이면 하단을 안 깨고 움직이는 게 가장 이상적일 거고. 근데 이제 이런 류의 패턴에 매매하는 요령 중에 하나를 제가 팁을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영상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아마 교육자료에 낙폭과대에 대해서 교육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옆으로 기어가면 안 좋습니다. 옆으로 이런 식으로 기어가면 안 좋아진다. 근데 기어가더라도 기어가다가 얘가 뒤지지 않고 머리를 드러낸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단기 상승이 이어집니다. 음악이 갑자기 왜 안 나오지? 이 아이디를 제가 와이프한테 알려줬더니 와이프가 자꾸 음악을 끊네. 방송에서 틀어야 되는데, 응? 우리 와이프가 자꾸 음악을 끊어버리네요. 그래서 뭐 굳이 예를 하나 더 든다면은, 똑같은 위치예요. 지금 여기가, 여기가 똑같은 위치죠. 근데 머리를 드러낸다. 조정시 매수라고. 자, 사막 컨덴서 여기 똑같은 위치예요, 형들. 지금 제가 봐드린, 우리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STI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사도 되고 여기서 사도 돈을 벌죠. 근데 확인하고 이 자리, 중요한 위치, 낙폭과대라고 하는 중요한 위치권에 내려왔는데 여기서 확인 양봉이 나오는 걸 보고 사도 돈을 번다고. 돈 버는 방법은 뭐 한 가지가 아닙니다. 예상을 하고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확인하고 누릴 때 또 들어갈 것이냐, 이렇게 개념을 두 개로 접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매매했던 위메이드를 이제 이날 종가에 샀습니다. 이날 종가에 샀어. 급락을 했던 종가에 사서 2차 매수가가 29,200원이었습니다. 저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분할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한도 호가 차이로 안 오고 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기서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리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매수가 잘 됐다면, 매수가만 잘 맞춰놓고 있다면 이런 종목들은 버틸 수 있겠죠. 그리고 시세가 나왔으면 차익을 할 수 있겠죠. 기회가 주어졌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 시세가 확인됐다. 근데 물론 이건 시세 확인됐다고 보기 어려워요. 얘는 단봉이야, 그죠? 지금 보면 고가가 5.7%, 시가가 종가가 얼마입니까? 종가가 2.4%, 그 다음에 시가가 마이너스 2.8%기 때문에 봉이 단봉이에요. 단봉의 형태의 흐름으로는 좀 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건 약간 얘가 좀 부족하겠네. 너무 단봉의 경우에는 조금 연속성이 있는 확인 양봉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 지난번에 우리가 뭐 HLB 같은 거 매매했던 거, 그런 게 이제 해당 사항 있겠죠. 우리가 매매했으니까.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우리가 이제 낙폭과대라고 하는 흐름은 여기죠. 여기가 가장 전형적인 매수 자리고, 분할로 저점을 잡아내야 돼. 되고, 그 다음에 시세 나오면 팔아야 돼. 근데 시세가 나왔는데 이게 시세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 뭐라 그랬습니까? 눌리면 또 들어갈 수 있다 해서 또 들어간 거잖아. 우리 이날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먹고 나왔지. 물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다? 몰라, 형들. 이 시점에서 이게 앞으로 21선을 뚫어내고 61선을 뚫어낼 거다라는 걸 예측했다면, 알 수 있었다면 뭐 강력 마이앤 홀딩을 했겠지. 근데 그러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일부 수량은 에라 모르겠다로 간다. 왜? 많이 빠졌으니까. 낙폭과대니까. 보통 낙폭과대 이후에 예를 들어 예를 들어볼까? 이게 진짜 오래전 건 내 기억한다, 님들. 2009년도에 와, 진짜 오래전 거 제 기억력 좋죠, 님들. 2009년도에 우리가 여기서 샀어요. 이날 샀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대 같은 포인트를 잡아내는 것도 굉장한 주식 투자의 해법이에요. 근데 요령이 있어야 돼. 근데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 여기서 샀어. 그리고 나서 급등을 해서 팔았어요. 근데 낙폭과대라고 하는 게 무조건 뭐 종목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지나고 나면 어떤 위치였냐면, 지나고 나서 이런 위치였어요, 형님들. 자, 이거를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거 예측할 수 있을까요? 뒤에 이런 그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이 종목은 여기 출발점으로 해서 5,000원부터 20,000원까지 갈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형님들. 알 수 없어요. 그 종목이 이렇게 가서 26,000원 가서 5,000원짜리가 3만원도 갔다 왔어. 3만원, 그죠? 최고 3만원 갔다 왔네. 이렇게 될 줄 알까요? 알기 어렵다고. 어떻게 해야 돼? 극대화 수량을 가지고 나는 뭐 어떤 기준점만 잡고 가져간다면 이건 먹을 수 있었겠죠. 근데 모든 주식이 이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을 설정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얼마 전 사막 콘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막 콘덴서도
오늘 이번 말고 제가 이제 공식 추천 사인은 안 드렸습니다만 너무 추천을 하고 싶었던 시점이 있어요. 바로 여기였습니다, 형들. 사막 콘덴서를 너무 추천하고 싶었던 시점이 여기 한 며칠 뒤야. 여기 급락했을 때, 아 이거 중기로 잡아볼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가 여기였어요, 형들. 그러다가 이제 뭐 이것저것 다른 거 하다가 놓쳤지. 근데 이런 종목들이 단기 낙폭과대였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수익은 좋죠. 그리고 나서 보유기준선만 뭐 얘를 저점을 안 깨면 내지는 매수가를 안 건드리면 버티겠다. 그런 관점으로 버티면 사실 끌고 갈 수 있어요. 그죠? 끌고 갈 수 있다고. 누가 합니까? 여기서 따따블이 날줄. 그렇잖아요. 이때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따따블이 날 거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웠다고. 35,000원이었잖아. 근데 35,000원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막 했을 때예요. 제가 그러니까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35,000원 이게 빠졌을 때 그 올해 2월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얼마 전인데 고민을 많이 하다가 놔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11만원 이렇게 간 거예요. 따따블이 난 거지. 자, 지금 위치 7만원, 8만원, 75,000원, 74,000원 이렇게 샀죠 우리가. 74,000원 팔라고 그랬어요. 제가 올라오면 목표가 대응하세요 라고 했는데 누가 압니까 이거? 단기적으로 정고점을 넘어갈지 살짝 넘어갔다 올지 모르는 거지.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 미래는 누구에게나 불확실하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까? 기준을 설정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러면 이 종목을 수익 실현을 했어. 안전하게 해놨고 어차피 없는 수익이라고 생각하고 버티겠다. 그런 관점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침 뭐 테마도 괜찮고 내용도 괜찮고 하다면. 완전 잡스러운 종목들이라면 좀 힘들고, 그죠? 적당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고 그런 어떤 기준점만 있으면 이런 대응들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이런 판단들은 이제 우리 해임들이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어저께 제가 우리 단기 낙폭과대로 올릭스라는 종목을 매매했습니다. 그죠? 올릭스라는 종목을 해서 올라와서 팔았어요. 자,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목표가는 안전하게 수익 챙길 수 있는 구간까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해임들이 이제 올릭스라는 종목을 분석을 이제 해 나가면,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이제 신규 상장주고 보면은 이런 자리들이 이제 상장 이후에 주가가 변동성이 나왔던 가장 큰 저항이 여기 존재하는데, 이 주가가 여기 대비해서 74,000원대 대비해서 4만원대까지 무지하게 많이 빠졌다. 낙폭과대 시그널 발동되고, 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 어디까지 움직일까요? 저는 6만원대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 힘들 이 종목이 6만원 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4만 얼마에서 43,000원에서 힘들 이거 6만원 갑니다 라고 100% 확신할 수 있냐고. 제가 100%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단기 파동이 나온다, 그것까지는 제가 100% 확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6만원까지 간다는 가봐야 돼. 갑자기 무슨 돌발 변수 터키발 악재가 터져가지고 무너질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뭐 갑자기 뭐 대글로벌 변수가 발동이 돼서 빠질 수 있는, 그러니까 미래 예측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해인들한테 가장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바로 근처에 있는 목표치 정도까지는 말씀드리는 거는 제 어떤 경험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의 이거는 정확하게 예측을 해내죠 거의.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에는 틀릴 수 있다. 근데 우리 해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가도 틀릴 수 있다고 하는데 보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은, 그럼 나는 이제 예를 들어 중기 매매라든지 어떤 뭐 끌고 가는 매매들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기준선을 설정해 내서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지는 손절가를 정확하게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이거 이렇게 하려면은 스토리 하나를 믿어야 돼요. 어떤 확실한 스토리 믿고 버텨야 돼. 그거는 할 수 있어. 그죠? 뭔가 올릭스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 이 종목이. 그럼 나는 그 스토리 믿고 자산의 일부는 여기다가 그냥 박아 놓겠다 라는 아예 그런 깡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 거 없고 그냥 아무런 기준점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매매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가 없죠. 그냥 주식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건 님들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방치입니다. 방치. 뭐가 기준점이 있어야 돼. 최소한 어떤 자신이 확신할 수 있는 스토리 정도는 잡고 가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대충 차트가 좋아 보이니까 뭐 이렇게 간다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종목을 끌고 가거나 그럴 수는 없다. 뭔가 안전판이라든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STI는 아무튼 그런 관점으로 대응하세요. STI는 이게 물량이 이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라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안 될 것 같네요. 그러면 회원들이 막 살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오픈이 되게 되면은 이제 무료 추천주들을 공개가 되는데 선착순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지금 인원을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요. 네, 선착순으로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고요. 뭐 100명 선착순이다. 그러면 100명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만약에 무료 추천주가 나오게 되면은 그 100명에 해당됐던 사람 못 봅니다. 뭐 그런 식의 구조라고 해요. 제가 기획한 건 아니고 저희 이제 기획팀 쪽에서 다 기획한 거니까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 특정 종목이 끝나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나가서 또 그거는 정확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쪽 파트를 담당하지 않고 종목을 종목 추천을 하는 시스템 쪽에 제가 이제 그쪽에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대화를 하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 좀 잘 집중이 돼 있는데 무료 쪽은 아마도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종목이 끝나기 전까지는 구매를 보지 못하는 한 종목밖에 못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무슨 종목인지 안 가져 있기 때문에 게임들이 권한은 없습니다. 이 종목 저 종목을 볼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그리고 이제 아무튼 되게 재밌게 많은 아이템들이 생길 거예요. 아마 이 증권계에는 없던 시스템들이 구축되는 겁니다. 이거는 형님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증권방송 내지는 어떤 투자자문사, 어떤 자산운용사 어디서 모든 종목을 깝니까? 자기네들이 매매할 수 있는? 까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어요? 본인들이 매매하는 종목들 자기가 봤던 것도 다 깔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못 가는지 아십니까? 팩트를 얘기할까요? 아니 팩트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못 갈까요? 저희가 반이 10개가 넘지만 종목은 다 공개가 됩니다. 저희가 반을 나누는 이유는 종목의 호가에 왜곡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지 뭐 다른 목적이 있진 않아요. 근데 다른 데는 왜 다른 어떤 증권 사이트라든지 뭐 TV라든지 반을 왜 쪼갤까요? 다른 증권 방송이나 이런 데는 반을 왜 쪼갤까요? 왜 그럴까? 왜? 상식, 이것도 직관적 분석이야. 왜 그렇게 운영을 할까요? 다른 데는. 제가 알려드리는 거야. 왜 그렇게 할까? 그런 게 많겠죠. 우리 레벨업님. 한두 개 반은 좀 망쳐도 나머지 반 살리면 되잖아. 약간 그런 개념으로 하겠지. 운영을. 1반이 매매했던 종목, 2반이 매매했던 종목을 깔 수 있을까? 걔네가? 일반적인 이 어떤 제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못해요. 왜? 실력이 없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내가 종목 추천하는 거에 대한 어떤 수익률 데이터라든지 승률 데이터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그냥 다 감각으로 하거든. 사람들이. 사람이 한계치가 분명하죠. 아니 데이터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종목을 다 공개할 수 있냐? 없다는 거야. 불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뭐 모든 종목을 다 까니까 모든 종목을 다 까잖아요. 하여튼 다음 주에 업데이트가 되고 하면은 재밌게도 저희가 운영하는 대로 재밌게 이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뭐 저희가 다 수익 나진 않아요. 추천 주식이 다 수익 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왜?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 불안전한 미래를 예측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스토리를 보고 스토리를 확인하고 뭐 좀 주변에 있던 이슈들에 대한 대응력, 당장 어제 어떤 이슈가 벌어졌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 그거는 이제 어떤 전문가의 어떤 실력이라든지 이런 이런 게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중요할 거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 전문가들에 대한 힘들이 신뢰를 하실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용하시면 되고, 또 종목은 또 종목대로 저희가 모든 걸 투명하게 다 오픈을 하고 승률도 나오고 매매 승률 이런 것들이 다들 자기네가 뭐 몇천 프로 수익 난다고 광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광고하는 거 봤습니까? 근데 뭐 몇천 프로 말이 됩니까?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많아. 아무튼 그렇다. 뭐 긴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다음 주에 다 이렇게 오픈되면은 뭐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매매일지는 자주 좀 다들 올려주세요. 매매일지 올리면은 혜택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종목을 매매해서 끝나면 그게 수익이든 손실이든 대신에 그렇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0% 수익 났는데 나는 5% 손실 봤습니다라고 매매일지 올려버리면 지워버립니다. 힘들. 그런 건 지워버릴 거야. 그런 분들은 그냥 만나가지고 꿀밤을 하는데 확 때려버리고 싶어. 전략을 잘 줬는데 매매를 엉뚱하게 해놓고,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으면 가만히라도 있지 그거를 이제 잘났다고 매매일지를 그런 걸 올린다. 정상적인 매매에서 올리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상하게 혼자 해놓고선 뭐라는 거야 그거는. 도움이 안 돼. 우리한테 홍보에도 도움이 안 되고 본인한테도 뭐 도움 되는 내용도 아니고 그런 건.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시장이 뭐 그렇게 막 크게 변동성은 없어요. 근데 그죠? 약간 지루하다. 종목들 어제 샀던 애들이 좀 움직여야 되는데 약간 맴맴 돌고 있어가지고 일단 좀 지켜보고 있는데요. 몇 종목 끝나면 마이크 좀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약간 지금 보합 근처에서만 지금 살살 놀고 있어가지고 조금 지루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뭐 이상 있는 건 아니니까 힘들. 그죠? 이상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후장까지 차분하게 보시고 저는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아무튼 오픈하니까 잘들 이용하시라. 이따 녹화 방송을 또 보시는 우리 회원님들도 계실 텐데 다음 주부터 이런 좋은 시스템이 우리 회사 내에 구축이 되니까 잘들 활용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들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레벨업님 같은 분들이 많으셔야 됩니다. 좀 더 저희가 발전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들을 많이 주세요. 아, 이런 것들은 좀 불편하고 좋더라. 그러면은 개선이 많이 되겠죠. 네, 그리고 웹사이트는 조금 늦게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저 어플부터 런칭을 하고 그다음에 웹사이트가 오픈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마 저희 회사도 2018년도, 2019년도에 많이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2019년도에서 많이 성장할 거다, 그런 계획이 다 있고, 그동안에 있던 이제 증권 방송이라는 어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10년을 그때까지 우리 회사가 운영이 돼 왔는데, 약간 패러다임이 약간 바뀌는 거죠. 종목으로 좀 더 집중을 해주고, 좀 더 많은 고객들을 만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왜? 우리는 종목에 다 자신이 있거든. 이런 어떤 VIP님들이 물론 중요하니까 VIP님들한테 제가 열과 성을 다합니다만, 우리 VIP님들도 아셔야 되는 게, 저희는 종목에서 물론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옳은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틀린 판단을 할 때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님들. 저는 신이 아니고 저희 회사에 운영하는 사람들 모두 다 절대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금 더 일반인보다 나은 판단들을 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종목들에서는 정말 특히나 단기 종목들은 제 어떻게 보면 주 무기예요. 주 무기를 거의 시스템화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다 공개를 하고, 그게 수익이든 손실이든 오픈이 될 겁니다. 종목으로 이제 회원들하고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방송이라든지 VIP 회원들로 만나면은 또 이런 식으로 또 우리 소통할 수 있는 거고, 종목이면 또 종목마다 다 밑에 답글을 달 수 있기 때문에 종목마다 소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운영진하고. 아무튼 그렇게 생각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음악 틀어놓을게요. 나도 모르게 너무 보고 싶어서 네 집 앞을 찾아가, 너도 나만큼은 아닐지라도 보고 싶었다고 말해줘. 지금 나 너의 집 앞에 있어. 우리의 시간을 되돌려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날 안아줘. 끝이라는 게 난 너무나 두려워서 다가가지도 못하고, 한참 서성이다 말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나.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지나도 갈수록 커져만 가. 맘에 없는 거짓말이라도 날 사랑한다고 말해줘. 지금 나 너의 집 앞에 있어. 우리의 시간을 되돌려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날 안아줘. 끝이라는 게 난 너무나 두려워서 다가가지도 못하고, 한참 서성이면 우리 한 번은, 단 한 번쯤은 마주치진 않을까. 당장이라도 전화를 걸어 네 목소리 듣고 싶은데, 내가 더 싫어지게 될까봐, 작은 감정마저 그렇게 사라질까봐. 마음이란 게 말처럼 되질 않잖아. 보다 조금만 널 사랑했더라면 스치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텐데. 끝이라는 게 난 너무나 두려워서 다가가지도 못하고, 한참
다시 마주치게 된다면 나처럼 아픈 시간 속에 살았기를. 오늘도 난 돌아서지만 왠지 설레